오늘 밤 내가 그녀를 지키려고 뻗은 이 손이 만약 그 손이 바로 그녀의 숨을 끊는 칼로 뒤집히는 순간이 온다면? 이지혁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는데요. 병실 창가에 선체 지은호의 손을 가만히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찍히는 태아 심박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는데요. 숫자 하나하나가 안심을 주기보다 더 큰 불안을 불러들이는 듯 했었습니다. 지은호는 20주에 접어든 상태였고요. 임신 중독증 경고를 받은 뒤로 사소한 소음에도 심장이 먼저 반응하곤 했습니다. 지은호가 오늘은 따뜻한 숨이 길게 나오지 않네요 라고 낮게 말하자 이지혁은 그럼 내가 숨을 보태줄게요. 내 호흡 따라오면 돼요 라고 속삭였는데요. 속삭임 끝에 붙은 웃음은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혹시 모를 최악을 상상하는 사람의 얼굴을 지우지 못했었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의 독성주사기 소동이 모든 것을 뒤틀어 놓았는데요. 정보화가 준비한 독이 청산가리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자 가족의 말투부터 달라졌습니다. 이상철은 현관문 잠금 장치를 3번씩 돌려보곤 했고요. 김다정은 식탁에 앉아 국을 데우면서 사람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네라고 혼잣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이수빈은 밤마다 기사와 댓글을 지우고 차단하고 신고하느라 휴대폰 배터리를 2번이나 갈아 끼웠고요. 이지화는 카페 주변과 집 주변 CCTV 각도를 바꾸자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말을 아꼈는데요. 친자 확인으로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는 기쁨과 박진석에게 길러진 정이 서로 당기고 밀어내면서 마음속이 늘 조용한 전쟁터 같았다고 털어놓았었습니다. 부르는 호칭에 따라 가슴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버지라고 하려면 입술이 먼저 주저앉아요 라고 말할 때 박성재의 눈빛은 더할 나위 없이 솔직했었습니다. 경찰은 정보화를 체포했고요. 고성희와의 자금 흐름과 통화 기록이 공개되자 모두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고성희가 박진우 사건의 진실에 일부라도 손을 얹었다는 정황이 나오자 지은호는 TV 속보를 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이제는 딸로서 변명하지 않을게요. 대신 사람으로서 멈추겠어요. 여기서 끊어야 우리 아이가 덜 흔들릴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이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다독이는 말은 쉬웠지만 죄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죄책감을 밀어내는 일은 말 몇 줄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 새로운 이름이 집요하게 떠올랐는데요. 박우진이었습니다. 18 얼굴은 아직 앳됐는데 말하는 법을 이미 배운 사람처럼 정확한 호흡과 억양을 갖고 있었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음 마주했을 때 박우진은 유사는 계약과 혈연이 교차하는 지점이죠. 저는 그 교차점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담담하게 말했었습니다. 이지혁이 법률적 쟁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는데요. 박우진은 서류를 덮으며 법은 종이에 있고 마음은 화면에 있잖아요. 저는 둘 다 준비되어 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허풍처럼 들리지 않았고요. 곧장 현실이 되었는데요. 익명 계정들이 쏟아내는 짧은 클립, 무책임한 캡션,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루머가 지은호의 전화기 밖을 맴돌다가 결국 병실 공기까지 침범했었습니다. 이지혁은 병원과 상의의 면회 동선을 간소화했는데요. 출입인원 명단을 다시 정돈하고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 대신 계단 동선을 제한하는 등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였었습니다. 누군가에겐 과한 경계처럼 보였겠지만 이지혁에게는 지은호의 심박이 곧 전선의 진동 같았고요. 지은호는 나 때문에 모두가 조심하는 것 같아 미안하네요 라고 말했는데 이지혁은 당분간은요. 미안보다 안전 쪽으로 기울여도 괜찮아요. 우리가 매다는 무게를 아이가 나중에 덜 들게 하려면요 라고 답했습니다. 지은호가 고마워요. 근데 가끔은 숨부터 먼저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하자 둘은 그날 밤 내내 호흡 연습을 했었고요. 들숨과 날숨이 어긋나지 않도록 손가락 끝을 맞대고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았었습니다. 한편 차미는 카페 창고에서 복구한 외장하드 속 골목길 카메라 영상을 돌려보다가 문양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H가 겹쳐진 형태의 십자 모양이 덧대어진 어쩐지 의도적으로 만든 표시처럼 보였었습니다. 차미는 그 프레임을 출력해 이지혁에게 가져왔고요. 이지혁은 오래전 협력사 경우 명단을 떠올렸습니다. 이름 대신 별칭으로 불리던 한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기록은 놀랄 만큼 드물고 목격담은 대부분 반토막이었고 얼굴에 대한 설명은 매번 달랐었습니다. 누군가는 흉터가 있었다고 했고요.
또 누군가는 낮은 음성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건 이 모든 조각들이 실제 이름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점뿐이었고요. 이날 저녁 박우진의 여론전이 더 노골적이 되었는데요. 예의 바른 어조로 인터뷰에 응하면서도 자극적인 캡션으로 편집된 영상들이 병실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누나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그래서 권리 문제를 분명하게 하고 싶어요. 분명해져야 서로 덜 아프잖아요. 문장만 보면 그럴듯했지만 그 문장들이 호출한 댓글과 손가락들은 친절과 거리가 멀었고요. 이지혁은 박우진을 정면으로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병원 홍보팀과 협의해 간단한 입장을 내고 로비에서 짧게 말했는데요. 누구의 몫을 빼앗을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허위와 과장은 법과 사실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산모와 태아의 안정이 우선입니다. 말끝을 길게 끌지 않았고요.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그 절제된 어조가 긴장에 손잡이를 달아주더라고요. 그 밤 첫 번째 심리적 고비가 들이닥쳤는데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기도문을 웅얼거리는 소리가 낮게 스며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목을 꽉 잡고 숨이 조금 가빠지네요 라고 말했는데요. 이지혁은 호출 버튼을 누르며 여기서부터 같이세요. 하나, 둘 하고 숫자를 붙여주었습니다. 의료진은 현재로선 안정적입니다. 다만 외부 자극을 더 줄이는 게 좋겠어요 라고 알려주었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지혁은 싸움터가 칼과 주먹이 아니라 알고리즘과 심리라는 걸 더 분명하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상철과 김다정, 이수빈, 이지환, 박성재가 병원 회의실에 모였는데요. 가족이 모여 전략을 세운다는 게 어색했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다정은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나눠주며 뜨거운 거 조금씩 삼켜요. 뜨거움이 가끔 사람을 붙잡아 주더라고요 라고 말했고요. 이수빈은 온라인 대응팀처럼 자료를 모아 허위 게시물을 법적 절차로 전환하는 목록을 정리했고 이지환은 카페와 집, 병원 주변 상가의 협조를 받아 순환순차를 시작했습니다. 이상철은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병원 측과의 연락을 총괄했고요. 마지막으로 박성재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리자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박진석에게 배운 게 있거든요. 누군가의 공격이 습관처럼 반복될 때 습관 자체를 비워버리게 만드는 방법이요. 정면 말고 방향을 바꿔서요. 말끝은 단단했고요. 이상철은 그러면 내가 앞서라. 대신 돌아오는 화살도 네가 읽어야 한다라고 짧게 응원했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박진석을 찾아갔는데요. 아버지, 과거를 빌리러 왔습니다. 라고 정면으로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봉투 하나를 건넸고요. 칼이 밖으로 뛰쳐나지 않게 잡아주는 게 칼집이라더라. 잡아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봉투 안에는 비공개 계약과 협력사 기록들이 촘촘히 들어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몇 페이지가 비어 있었습니다. 빈칸은 보통 실수의 흔적인데 이번 빈칸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자국처럼 보였고요. 그 빈칸들 사이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니셜이 보였는데요. 바로 H였습니다. 그 글자를 따라가면 언제나 한이라는 별칭을 향했는데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불분명한 이름이었습니다. 며칠이 흐르면서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왔는데요. 새벽녘에 박성재에게 낯선 번호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내가 찾는 사람, 내가 부르는 이름이 아니야.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 내가 아는 방법으로는 못 지킨다. 오늘 밤 옛 공장 굴뚝 밑으로 와. 문장은 짧았지만 박성재의 심장을 정직하게 두드렸고요. 그는 바로 이지혁에게 공유할까 하다가 스스로 풀어보고 싶다는 욕망에 한동안 휴대폰을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박진석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는데요. 성재야, 칼집은 내가 들고 있어라. 칼은 언젠가 나가지만 칼집은 계속 남아야 한다라는 말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용기처럼 작동했는데요. 동시에 책임의 무게를 몸에 걸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차미는 병원 출입 기록과 복구한 골목길 프레임,
주변 삼각 카메라의 시간대를 맞춰보다가 중요한 차이를 발견했는데요. 간호사 복장의 인물과 그날 복도를 스쳐 지나간 또 다른 그림자가 서로 다른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미끼였고요. 다른 하나가 실제 전달책이었는데요. 전달책의 손목에는 오래된 화상의 흔적이 있었고요. 그 패턴은 몇 년 전 공사장 화재 사고의 피해자 명단 한 사람과 일치했습니다. 이름은 한도로 기록되었는데 기록상 사망 처리였고요. 그런데 보험 서류에 남은 서명 필체가 최근 커뮤니티 운영 계정의 공지문과 흡사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목소리는 숨길 수 있어도 손의 흔적은 완전히 바꾸기 어려웠고요. 세 번째 고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인데요. 바로 박우진이 병원 로비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내밀며 누나의 건강을 우선하신다면서 왜 자꾸 문제를 키우냐라고 몰아붙였고요. 박우진은 문제를 키우려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려는 겁니다. 정리가 되면 누나도 편해질 거예요 라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말은 예의 바른데 그 예의가 칼자루처럼 단단했죠. 이지혁은 짧게 호흡을 고르고 근거 없는 말은 곧 근거 있는 법으로 바꾸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병원 로비에서의 인터뷰는 그만하시죠. 산모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호했지만 공격적이지 않은 어조였고요. 그 어조는 의외로 로비의 소음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었는데요. 대신 화면 바깥의 속삭임은 더 음산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지은호는 가끔은요. 이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조용한 소리를 상상해요. 아이 울음 처음 나는 순간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그럼 내일은 그 울음소리에 맞춰 우리가 할 일을 나눠 적어볼까요? 나는 병원, 성재는 외부, 수빈과 지화는 기록, 어머니와 아버지는 집을 지키고요 라고 답했고요. 지은호는 그리고 나는 숨을 쉬고 아이는 자라고라고 작은 결론을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잠시 고요를 나눴습니다. 고요가 잠깐이어서 더 소중했는데요. 그 잠깐이 사람을 버티게 해주더라고요. 이튿날 새벽 네 번째 고비가 병실 문턱에서 서성였는데요. 이지혁의 휴대폰으로 미확인 발신자의 음성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낮고 평평한 톤이 흘렀는데요. 3시라고 했죠. 4시라고 했죠. 숫자는 1이에요. 1은 시작도 끝도 없죠. 잠깐의 정적 후 이름 하나가 또박또박 불렸습니다. 지은호. 그 한 번의 호명이 병실 공기를 싸늘하게 만들었고요. 모니터의 파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지혁은 반사적으로 지은호의 손을 더 세게 잡았고요. 여기는 우리가 만든 성이에요. 성에는 문이 있고 문에는 열쇠가 있어요. 열쇠는 우리 손에 있고요 라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 이지혁의 손바닥을 콕콕 두드렸는데요. 원도 문도 결국 우리가 그리는 거죠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숨이 같은 박자로 길어졌고요. 그 박자가 파형을 다시 안정으로 이끌어가는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해가 올라오기 직전 가족의 루틴이 고든 선처럼 움직였는데요. 순찰 교대, 약 투여, 기록 확인, 온라인 대응 보고가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그 루틴 사이사이에 낯선 발걸음 하나가 섞여 있었는데요. 아직 누구 것인지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했는데요. 이지혁, 지은호, 이상철, 김다정, 이수빈, 이지환, 박성재 이 이름들이 만든 원은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의 외곽을 박우진이 계속 두드리고 안쪽에서 한이라는 빈칸과 한도라는 그림자가 원의 색을 바꾸려 했지만요. 중심은 아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고비의 그림자가 언뜻 윤곽을 드러냈는데요. 박성재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전날의 그 번호였습니다. 오늘 굴뚝 밑으로 와. 혼자 오지 않으면 내가 지키려는 사람이 혼자가 될 거야. 문장은 여전히 짧았고요. 짧아서 더 겁을 먹게 했습니다. 박성재는 병실 쪽 복도를 바라보다가 불현듯 멈춰섰는데요. 이지혁에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과 스스로 결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그는 결국 짧은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혹시 내가 늦으면 어제 만든 리스트대로 일단 움직여주세요. 그 말 한 줄이 선택의 무게를 나눠들자는 의미처럼 들렸고요. 이야기를 여기서 멈춰두겠습니다. 원의 가장 얇은 곳에 실금이 나려는 순간 사람들은 보통 소리를 키우는데요.
이들은 오히려 호흡을 낮추고 눈빛을 또렷하게 맞추고 있었습니다. 박우진의 예의 바른 칼날과 이름을 감춘 한의 그늘, 기록에서 지워진 한도의 손흔적,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이는 가족의 루틴이 아주 느리게 서로를 에워싸고 있었고요. 한 번에 모든 비밀을 열지 않기로 하죠. 다만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될 겁니다. 굴뚝 밑의 새벽 공기, 박성재의 뒷모습,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또 다른 발걸음 하나, 거기서 원은 조금 더 당겨지고 한쪽이 아주 작게 끊어질지도 모른다고요. 그 작은 끊김이 누군가의 숨을 살리고 누군가의 거짓을 베어내는 시작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아직은 누구의 숨이고 누구의 거짓인지 우리도 모른 척 눈을 감아두겠습니다.